세인트루이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숨진 범인이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평생 고립된 외톨이라고 묘사한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LA 베버리힐스 인근의 샤넬 매장에 또 강도단이 침입했습니다. 3개월 만에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 수법으로 사건이 일어난 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유명 지하 동굴을 구경하던 관광객들이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30여 시간 동안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역 인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올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호흡기 질환인 RSV 바이러스가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소아병동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기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이 첫 삽을 떴습니다. 기공식에는 정의선 회장 등 현대차 그룹의 최고 경영진은 물론이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와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상무부 부장관 등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전 세계가 선망하는 최고 수준의 생산시설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현대차 공장은 조지아주의 전례 없는 경제 성과라며 현대차의 투자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On behalf of all Georgians,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ringing even more jobs to the number one state for business.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은 358만 평 부지에 연간 30만 대 전기차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6개월 앞당겨 2025년 상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많이 들었다면서도 법에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인플레 감축법의 시행 규칙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옐런 장관은 뭐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해진 법을 피해 한국을 도울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예술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2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의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미주리주 경찰국은 어제 센트럴 비주얼 퍼포밍 아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숨진 용의자 올랜도 해리스가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었다고 전하며 범행을 일으키기 전 난 외톨이여서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라고 묘사한 글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He wrote, quote, I don't have any friends. I don't have any family. I've never had a girlfriend. I've never had a social life. I've been an isolated loner my entire life. This was the perfect storm for a mass shooter. End quote. 해리스는 총격 당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기인 AR-15 돌격 소총과 총알 600여 발로 무장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사용된 총은 공격용 무기였다면서 어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은 올해로 벌써 40번째 사건이라고 밝히면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LA 명품 거리 인근에 위치한 샤넬 매장이 강도 피해를 입은 지 석 달 만에 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범행 수법은 3달 전과 똑같이 벤 차량으로 상점을 부수고 훔쳐가는 이른바 스매시 앤 그랩 방식이었는데요. 경찰은 현재 용의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강도범들의 습격을 받은 베벌리 그로브의 샤넬 매장.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2인조 강도가 샤넬 매장의 입구를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3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과 동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차량으로 가게 입구를 부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Drove a gray Mercedes Sprinter van into the Chanel store. They were in and out. They grabbed multiple items. They were confronted by one male unknown with a face mask, a yellow jacket, and one male blue or black hoodie. 매장에는 당시 무장한 경비원들이 있었고 용의자들과 대치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범인들은 범행에 사용된 도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뒤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급격히 악화된 치안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해야 할 형국이라고 한탄했습니다. And this happened several times this year already. It's not safe anymore. I know people, they don't wear expensive watches anymore. You know they have security inside the Chanel, right? Yeah. I think there's 3 more cops, but I guess you have to just have 2 people walk together and watch each other. But definitely people are on the lookout for people trying to steal stuff, or even like this patio right here. Sometimes people are reluctant to sit out here because they think maybe like someone will come by and like grab their stuff or, steal something. 뉴욕 맨하튼의 소호 지역에서는 지난 5월 샤넬 매장에서 강도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이 배심원단으로부터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미 전역에서 또다시 범죄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을 토대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지하 동굴 관광지를 구경하던 관광객들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못해 수일째 고립돼 있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비상시에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 있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사용하기에는 너무 좁고 길었습니다. 시설 측의 부실한 안전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년의 유명 지하 동굴 관광지. 동굴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하나 둘씩 구조합니다. They did everything so professionally, so safe. 지하 동굴을 구경하던 관광객 5명이 고립된 건 지난 23일. 지하 60m 부근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 타고 가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동굴 관리업체 측은 엘리베이터 시설에 마련된 비상 계단으로 탈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너무 비좁고 가팔라 추락 위험이 높았습니다. There was no protection from anybody slipping and falling into the shaft of that elevator. 동굴에 고립된 관광객 5명은 엘리베이터를 고칠 때까지 동굴 안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무려 30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관광객 중 한 명이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가 구조대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구조작업 2시간여 만에 5명 모두 무사히 동굴에서 탈출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결함으로 파악됐는데 비상 상황 시 부실한 안전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hould definitely be advanced by now. You have nothing for somebody in a wheelchair to get out. 구조된 관광객 5명 모두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동굴관리업체 측은 엘리베이터 기계 결함 등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인근에서 오늘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지진은 오늘 오전 11시 42분쯤 세븐트리스 지역에서 9마일, 산호세에서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보고됐으며 2번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은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일대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9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지진 경보 알림을 받았습니다. The building was swaying, like you could feel it kind of rocking back and forth, and so it didn't take more than a second to know that it was an earthquake. I thought someone was driving by with loud music, then I thought maybe it's a big plane going overhead, and then it was something I'd never felt before. So that's the biggest earthquake I've ever felt in this house. 산호세 소방국 대변인은 오늘 지진과 관련해 긴급 전화나 피해, 부상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BC 뉴스의 기상학자는 트위터에서
해안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드문 일이라며 30년 동안 3번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진을 유발할 수 있는 켈러베러스 단층에서 발생했으며 이 단층에서는 지난 1984년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고 1910년에는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 겨울 미국에서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가 한꺼번에 퍼지는 이른바 트리플 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통상 10월에 시작해 12월과 1월 사이 감염률이 정점에 달하는 독감이 예년보다 일찍 확산 중이며 감소 추이를 보이던 코로나19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며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감이나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확산하며 대부분의 미국 소아과 병동이 수용 능력이 부족해지면서 포화 상태에 다다라 커네티컷주의 경우 주 방위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ll be honest, I think we're in for a tough several months. We're seeing high numbers of children who are getting sick, who are actually needing support to breathe, and we've seen earlier than expected season. 전문가들은 독감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RSV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만큼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폐 심장 질환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 위생과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 말에는 5.4%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몰기지 은행협회 MBA는 현재 7% 수준을 보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부터 하락해 5.4%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 주택 구매자의 대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 주택 가격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국 부동산 편집인 협회는 내년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은 5%에서 최고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대출 연체율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70대 노인이 소매치기를 하던 강도를 내쫓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찰국은 지난 12일 오클랜드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노인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하다 이를 목격한 76살 할머니 미스 페이가 지팡이를 이용해 강도를 내쫓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소매치기 남성은 미스 페이가 다가오자 빼앗은 지갑을 땅에 던지고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Well, just try to be neighborly, help watch out for your neighbors and watch out for the surroundings, even for your personal self, because so many things has been happening lately, not just in Oakland, but all over the world. 경찰은 강도범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경우 나서지 말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현재 용의자의 차량 정보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생산하는 환경가전기업 코웨이 USA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코웨이 USA 노조준비위원회는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한 노조 결성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100여 표에 가까운 찬성표를 얻어 노조 결성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결성하고 추진하는 과정까지가 매우 힘들었었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 챕터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협상의 과정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저희는 회사와 꼭 이 얘기를 전달해주고 싶어요. 우리 회사와 우리는 동반자이고 또 우리는 서로가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민하고 상생하고.
앞서 코웨이 USA 노조위원회는 7년 동안 동결된 직원 임금 인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사측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지속적으로 묵살당하자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노조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노조 결성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소매식당 노동조합과 전국 노동관계위원회 그리고 필리핀 등 타인종 노동단체들도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코웨이 USA 측은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컬럼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 연구팀이 분석한 건강 및 은퇴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구 참가자의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는 경도 인지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서 치매로 전환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가 치매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65세에서 69세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3%에 불과했으며 90세 이상에서는 35%로 높아지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나이와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라 발병 위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이 인지장애 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는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컸고 경도 인지장애는 히스패닉계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일본, 미국의 외교 차관과 잇따라 만나 강제징용 문제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한미일 외교 차관이 함께 만나 관련 협의를 이어갑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어제 오후 일본에서 만나 90분 동안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고 이에 모리 차관이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이뤄진 양국 의사소통을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일 사이 주요 현안인 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 협의의 논의 내용들이 일본에 충실히 전달됐다며 일본에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를 놓고 집약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난 조 차관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일 회담에 앞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응한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확고한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We will use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to defend our all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오늘 도쿄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대체편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필리핀 당국과 함께 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인천공항 활주로에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옵니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대체항공편입니다. 원래 귀국이 예정돼 있던 승객 114명과 사고 여객기 승객 중 귀국을 원한 11명 등이 이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폐쇄됐던 세부 막탄공항이 어제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서 대체항공편이 투입된 겁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 한국 땅을 밟은 사고 여객기 승객들은
아찔했던 사고 당시를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놀이기구처럼 올라가지고 쿵 하고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앞에 뭐 우당탕탕 하면서 뭐에 걸려가고 튀긴 것처럼 막 난리가 나서 그다음부터 막 그 영화처럼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문자 보냈어요. 죽는 줄 알고. 마지막 인사했죠. 온몸 곳곳에는 아직 떨쳐내지 못한 사고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가 딱 도착하니까 살았다 하면서도 탈려니까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등이랑 막 온몸이 결린다고 하나? 담 걸린 것 같이 아프고 충격 때문에 이제 벨트 했던 부분이 다 아파요. 어학연수를 위해 필리핀으로 향하던 17살 여학생은 사고 충격에 곧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신 분도 계셨고 혼란스럽고 약간 놀랍고 그랬어요. 어학연수 때문에 온 거라서 갔다가 너무 그 마음의 안정이 안 돼가지고 비행기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거 타고 가겠다고 해요. 국토부는 조사관과 감독관, 대한항공 관계자를 현지로 보내 필리핀 당국과 사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해 사고기체 내부의 연료는 모두 빼냈지만 대형 여객기를 들어올릴 만한 크레인이 없어 사고기체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과 여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고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진위를 물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그제 법사위 국정감사장.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을 만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국감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내용으로 장관을 모욕했다며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고 한 장관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국정감사는 물론 우리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 질문도 못하냐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의 자리에서 당연히 이런 사실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이라면 거기에 입각해서 본인이 당당하게 해명하면 돼요. 논란이 커지자 김의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술자리에 대한 목격담과 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고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기문란에 해당해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걸 확인하라고 국정감사가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 장관이 대뜸 장관직을 걸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강력히 항의하겠다며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이 전면 불참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설 국회 본청 현관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집결했습니다. 민생이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의장단 환담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침묵 시위로 맞섰는데 이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방해하느니 전면 불참으로 더 엄중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한나라당이 시정연설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전면 불참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연설 전후 맞은편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이어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회를 무시하는 비속어 발언에 대한 사과는커녕 검찰을 앞세운 반협치 폭주만 내세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불참은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이런 식으로 걷어차버린 다수 의석의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고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하나 지키고 이재명 하나 눈치 보는 당이 돼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우편함을 사용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옅은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우체통 안에 뭔가를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발길을 돌리는 남성의 손에는 필로폰이 담긴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현장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이번 달까지 서울 서남부권 일대를 집중 수사해 이런 방식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켜온 외국 국적의 마약사범 1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중 해외 현지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국내에 유통시킨 30대 남성과 그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서로를 알선해준 8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먼저 검거한 뒤 마약 거래가 이뤄진 SNS 대화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다른 투약 사범과 유통책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SNS에 대한 내용 분석, 주로 잠복하고 동선 추적해가지고 저희가 한 명 한 명 검거한 거예요. 이들이 거래 장소에 숨겨뒀던 필로폰들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유통책이 판매하기 위해 갖고 있던 필로폰 52g과 야바 64정도 모두 압수했는데 2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 유통책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현지 총책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국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최첨단 안전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억 원짜리 로봇개가 성능 검증을 받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배관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뱀 형태의 로봇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정유업체. 공장 구석구석을 돌며 설비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로봇개 스폿이 등장했습니다. 네 발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공정별 특징을 학습하고 설비 이상 여부를 신속하게 안전관리본부에 전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걸 로봇이 24시간 계속 로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포인트를 점검할지에 대해서 현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개 본체만 1억 원, 여기에 열화상 카메라와 빛으로 주변을 인식하는 라이다 장비를 장착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 충전에 90분을 가동할 수 있고 배터리 잔량을 스스로 인지해 자동 충전도 가능합니다. 스폿이 가지 못하는 곳은 뱀 형태의 로봇 가디언 S가 올 연말 투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배관 설비 틈 사이를 뱀처럼 기어다니며 사람이 직접 보기 힘든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 국가산단에서 일어난 폭발과 화재 사고는 모두 32건. 올해 들어서만 6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능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현장에 투입될 이 최첨단 로봇들이 공단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더티밤,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를 사용했다고 러시아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전쟁에서 핵무기를 쓰기 위한 명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Russia would be making an incredibly serious mistake if we're to use a tactical nuclear weapon. I'm not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러시아가 오히려 더티밤을 사용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우려는 위장 작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더티밤을 빌미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외교장관은 더티밤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핵무기를 쓰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 같은 파괴적인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Some mistakes were made, not born of ill will or bad intentions. Quite the opposite, in fact, but mistakes nonetheless. And I have been elected as leader of my party and your Prime Minister, in part, to fix them. 리시 수넥 영국 신임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5일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아련하고 제57대 영국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 앞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선 수넥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경제 안정과 신뢰를 정부의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20억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이 25일 약 2시간 동안 메시지 송수신에 장애를 일으켜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왓츠앱을 관리하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장애 발생 규모나 원인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왓츠앱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인도에서 축제 시즌을 맞아 안부 인사가 급증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던 한 시민의 눈썰미 덕분에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5만 원짜리를 계속 입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7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70대 주민은 단지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찾았다가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대 청년이 5만 원권을 계속 입금하고 있었던 건데요. 젊은 남성의 정체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 여성에게 돈을 가로챈 뒤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 중이었는데요. 당시 남성은 아파트 주민을 보자 먼저 업무를 보라며 자리를 양보했고 현금 인출기 부스 안에 들어선 주민의 눈에 영수증 더미가 발견된 겁니다. 이상함을 직감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금 수거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피해금 2,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갔고요. 경찰은 이미 송금된 900만 원에 대해서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단풍철을 맞아 가을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첫 적발 시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6배로 오르는 거죠. 2차 적발 시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어제 환경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요. 또 산 정상 등 음주행위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8개월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가 추락 직전에 탈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집어지는 전투기, 비상탈출한 조종사가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 들판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여름 러시아 벨로가도 상공을 비행하던 수호이 25 전투기가 추락한 건데요.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 조종사가 통제불능이 된 전투기에서 탈출하는 순간이 그의 헬멧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긴 겁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전투기가 대공 미사일 등의 타격을 받아 엔진에서 불이 나 추락했다고 설명한 반면 러시아 측은 당시 전투기가 훈련 중에 추락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누리꾼들은 1인칭 시점으로 촬영된 최초의 러시아 전투기 추락 영상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유명 인사의 모습을 실물 크기의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영국 런던의 마담 투소 박물관. 흰 티셔츠를 입은 두 사람이 찰스 3세 국왕의 밀랍 인형 얼굴에 초콜릿 케이크를 던지는데요. 과감한 행동을 보인 이들은 최근 런던 내셔널 갤러리의 반고흐 작품에 토마토 소스를 뿌린 기후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활동가들입니다. 영국 정부의 신규 석유 가스 프로젝트 허가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시위를 벌인 건데요. 이들은 케이크 투척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정부의 대량 살상 프로젝트에 대한 저항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런던 경찰은 케이크 시위를 벌인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울퉁불퉁한 좁은 바위 능선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는 선수들.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360도 공중회전은 물론 가벼운 점프까지 흉내낼 수가 없는 자전거 기술을 보니 와, 입이 쩍 벌어지는데요. 고난도 자전거 묘기가 한자리에서 펼쳐진 이곳은 미국 유타주의 한 사막 협곡지대에서 열린 유명 산악 자전거 대회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 이외에 정해진 코스도 없이 오직 자신의 자전거 기술만 믿고 기암괴석과 험준한 지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올해는 캐나다 출신의 브렐리더 선수가 환상적인 자전거 고개로 16명의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영광의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